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날씨가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저번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제조용 드라이브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제조용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가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을까? 여기서 한번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조용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가 주로 어디에 있나요? 주로 서울에서 제조용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아신 분이 계신가요? 이제 저는 작년 초였죠. 작년 초 가산동에 가산 테라타워 저층부가 제조용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그게 작년 초반기에 이렇게 분양을 하면서 이제 입주 시기가 작년 초반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맨 마지막에 입주를 할 때 거의 마이너스 피도 나왔었고 거의 프리미엄이 거의 없이 바로 실제 가격이 처음 분양받았던 가격에 살 수 있었던 그런 가격이었고, 그 땅 준비가 2016년도에 준비했던 땅입니다. 16년, 17년 요때 땅을 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들이 작년이니까 2020년에 입주를 했죠. 근데 그때 저층부가 이제 드라이브인이었고, 그 바로 옆에 에이스 하이엔드 클래식이 이제 2015년, 16년 요때 그때 시작을 해서 전체가 다 제조용 드라이브인으로 가산동에서 처음 들어갔던 그 제조용 드라이브인입니다. 이제 이 두 개가 2단지 쪽에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작년에 굉장히 힘줘서 사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제 옛날 작년 영상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왜 제가 거기를 그렇게도 좋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사실 제조용 드라이브인이 가장 힘을 쓸 수 있고 가장 좋은 위치는 사실은 서울입니다. 서울에 있으면 가장 좋은 물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는 제조용 드라이브인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격이 비싸니까. 서울에는 이제 토지값이나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가격대를 이제 뭐 1,000만 원 중반, 2,000만 원 가깝게 이렇게 분양을 해야만 사업에 타산이 나오는데, 제조용 드라이브인에 대해서 그 가격이 인식이 안 됐습니다. 그 가격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모두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는 제조용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를 들어올 수 없는 환경적인 구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더 어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2단지에 있는 테라타워하고 에이스 하이엔드 클래식을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얘기를 했고, 또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그대로 정확히 표현이 됐죠. 왜냐면 서울 안에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공장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주변, 특히나 더더군다나 가산동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갈 수 있는 대안으로는 여기가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일반 아파트형 공장에 지하로 가야 되는데, 또 지하로 내려가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서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너무나 좋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에이스 하이엔드 클래식하고 테라타워 저층부는 왜 제조업으로 이렇게 드라이브인으로 지었을까요? 금방 말했듯이 에이스 하이엔드 클래식은 굉장히 그 기륭전자 부지였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게 그 좀 회사하고 노조하고 이렇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결과적으로는 그 땅이 결국 공매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땅값이 되게 쌌어요. 지금 가산동의 땅값이 최고가가 거의 한 5천만 원 가까이 가거든요. 근데 그 땅을 1,000만 원이 안 되게 땅을 샀습니다. 땅을 너무 싸게 샀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업 수지나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전체를 다 제조용 드라이브인으로 지었던 에이스 하이엔드 클래식이 그때 당시에 가산동에서 전체 드라이브인으로는 최초의 건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체 공실이 없어요. 매물도 없고. 1,000만 원이 지금 넘어갔죠. 분양가가 한 6, 700밖에 안 했는데 1,000만 원이 한창 넘어갔습니다. 테라타워는 이제 저층부만 그렇게 만들고 위에는 이제 사무실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 저층부가 그렇게 희소성이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서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저항, 분양가를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는 못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제조용 드라이브인은 다 어디에 있나요? 다 수도권에 있죠. 경기도에 있고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는 큰 토지 안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큰 토지를 했을 때는 저층부는 드라이브인으로 거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조용 드라이브인, 제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제조용 드라이브인이 맨 처음에 이제 2016년, 17년, 18년 요 정도 시기 때에는 수도권이나 경기도 쪽에서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기업 기반이 제조업이나 물류 유통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점점 가면서부터 분양가도 그만큼 상세할 수 있을 만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분위기가 현장에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쪽에서는 만약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게 되면 분양가 부분이나 분양성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제조용 드라이브인으로 대부분 설계를 다 합니다. 지금 현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기업 기반까지 약간 다른 형태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더 시너지를 내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제조용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좋다라는 게 너무 이렇게 여론화되고 많이 퍼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만큼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과대평가되는 부분들도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분양가가 제조용 드라이브인도 가격이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지금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조용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는 기업 자체가 제가 뭐라 그랬나요? 제조업이나 물류 유통이란 말이에요. 그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우량하고 큰 회사들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지식산업센터 안에 그 제조용 물류용으로 잘라놓은 기본적인 유닛이 전용면적으로 30평, 40평입니다. 전용면적 30평, 40평을 쓰는 회사들 자체가 많이 우량한 회사라고 보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큰 회사들이 이제 거의 자기 사옥을 짓든지 좀 더 크게 쓰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기업 기반으로 봤을 때 회사 규모가 크지 않은데 이제 분양가는 올라가고, 그러면은 분양받기도 만만치가 않고, 또 만약에 분양가가 올라가는 대신에 임대가가 또 좀 따라주면 좋은데, 이 임대가 부분에서 이제 분양가는 올라가지만 못 따라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업 자체가, 선택하는 기업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많이 주고 그런 건물에 들어올 수가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좋게 가기 때문에 제조용 드라이브인이 좋은 거는 맞는데, 이게 계속 좋고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발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은 그 안에 들어와서 건물이 돌아가고 실제로 임대가 돌아가고 수익이 나고 하는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좌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워낙 지식산업센터를 오래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제조용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의 마지노선 가격이 1000만원 언더였습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근데 지금 이제 1000만원 선도 깨졌거든요. 제조용 드라이브인 상태도.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실제 쓰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투자로서는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이제 이 실제로 쓰는 기업체들이 아니면은 뭐 대안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더 자리가 잡힐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제 지금 수도권, 경기도권에서 드라이브 인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준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입주가 더디게 가고 있고, 지금 공실 기간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현업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실제로 굉장히 좀 더디 가고 있으면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대부분 이제 수도권, 이제 서울은 너무 미미했고 수도권이나 택지개발 지구를 필두로 했는데, 이제 이게 파급되는 현상들이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이런 구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조금씩 더 이제 내려가고 제조용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가 가고 있는 추세다.
이런 정도로 좀 오늘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하고, 좀 어떤 모르겠어요. 조금 제가 이게 라이브로, 거의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본 없이 내용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알아서 잘 들어주십시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